도전 수익률 10배, 템백어를 찾아라 시간입니다. 정말 이걸 외치는데도 조금 민망할 정도로 죄송하네요. 시장이 이렇게 빠지니까요. 정말 참 진행하기도 힘들고 참 투자자분들도 힘든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힘을 내야겠죠? 네, 요즘 참 힘들긴 한데요. 사실 또 할 건 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글쎄요, 좋은 종목을 또 발굴하는 게 우리의 역할일 것 같고요. 네, 아니, 이상현 근데 대표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템백업이 1000%거든요. 그러면 이제 빠졌을 때 사야지 1000%가 날 수 있지. 맞아요. 오를 때는 1000%가 날려고 해도 안 납니다. 그렇죠. 오히려 네. 이럴 때를 매수의 기회로 생각을 하고 지금 네. 살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렇다고 잡주를 사면 안 되고요. 우리가 좋은 아무거나 사면 안 종목을 되죠, 또. 그렇죠. 좋은 종목을 우량주를 사야 되는데 뭐 저부터 할까요 오늘? 그러시죠. 느낌 좋은 것 같은데요. 뭐 느낌 항상 좋습니다. 네. 뭐 느낌대로 안 가서 그렇지. 뭐 느낌 항상 좋은데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저는 그렇습니다. 뭐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2,700포인트 어제도 제가 방송하면서 오늘은 조금 우울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도 빠질 걸 아는데도 방송을 하고 있자니 우울합니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말 그대로 이제 어차피 뭐 하락은 2,600포인트까지 보였던 자리고 지금 현재는 그 2,600포인트까지 내려오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포지션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현재 고가 권역 대비해 가지고 3,000포인트부터 2,600포인트까지 단기적으로 400포인트 빠졌거든요. 그런데 400포인트가 빠졌던 것이 지금 우리가 따져보면 코로나 때 빠졌던 포인트가 1,000포인트 좀 넘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보면 400포인트씩 빠졌을 때는 항상 이제 반등이 붙여졌었는데 400포인트까지 빠지기 전에 항상 반등이 나왔죠. 한 200포인트에서 약 300포인트 정도 빠졌을 때 반등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조금 과하게 지금 400포인트까지 빠졌다고 보고 저는 뭐 지금 이제 이벤트들이 끝났기 때문에 2월 달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좀 붙여내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종목은 카카오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도 제가 요즘은 빠짐없이 다 챙겨보는데요. 가장 그래도 미국 증시에서 반등 탄력을 가장 강하게 붙였던 기업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였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알파벳 구글 기업이었죠. 그 두 가지 기업이 이제 공통점이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건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부진하다는 것은 다들 익히 알고 계실 거고 그만큼 이제 글로벌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한 방을 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증시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런 오프라인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런 플랫폼 관련주들이 여전히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것은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이런 성장성들이 인적 네트워크 없이는 이루어지기 힘들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현재 그림을 한 개 잠깐만 같이 보시면요. 이 작년도였어요. 작년도에 카카오에 대한 자회사들인데 정말 이런 문어발이 없습니다. 이 회사에 대한 이름 앞에 카카오 붙이고 뒤에 게임즈, 페이, 심지어 페이 증권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모빌리티, 인베스트먼트, 엔터테인먼트, 게임즈 뭐 카카오라는 이름만 갖다 붙이면 다 회사가 만들어질 정도로 많은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 회사들 하나하나씩을 이제 상장시키면서 이 카카오에 대한 부분에서 주가에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카카오라는 기업이 작년도에 가장 높은 가격일 때가 17만 3천 원대였는데 그게 6월 21일이었어요. 그때 시가총액을 계산해 보면 얼마냐면 78조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완전체 했을 때 맥시멈이 78조란 얘기고 근데 지금 현재 카카오가 지금 시가총액이 37조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17조 카카오뱅크가 19조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가 5조입니다. 이 기업들을 다 더하면 얼마냐면 지금 오늘 가격대로 보면 77조거든요. 드디어 이제 카카오가 완전체일 때보다도 가격이 할인된 가격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할인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고평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완전체인 카카오였을 때보다도 주가가 빠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는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자리라고 봐요. 지금 현재 이 카카오라는 기업이 액면 분할 전에 14만 원, 지금 현재 2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 17만 원까지 약 800% 올랐는데 그 정도 올랐으면 조정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대한 조정은 건전한 조정에 대한 구간이라고 보고 지금 자리부터는 우리가 분할 매수, 그럼 뭐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를 극대화를 시킨다면 충분히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지수가 상승할 때
가장 먼저 갈 수 있는 종목이 결국 성장주, 기술주들이 갈 수 있는데 저는 이 플랫폼 관련주들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카카오도 저는 충분히 지금은 좋은 자리다. 네이버도 괜찮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훈 대표님. 사실 이런 시국에 어렵게 종목을 말씀 주셨는데 거기에 또 질문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하셔야죠. 예. 네, 플랫폼 기업의 성장성 뭐 물론 좋습니다. 네. 하지만 이 기술주가 금리 상승기에 과연 제 역할을 할까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 부분은 좀 재앙 요인이 아닐까요?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건 유동성이 축소되는 거니까 그만큼 이제 투자의 여력이 줄어든다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기술주들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요인이 있겠느냐는 거죠. 그럼 예전처럼 다시 한 번 더 농업 사회로 간다든지 아니면 뭔가에 대한 철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닥권에서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시장이냐? 저는 그거는 어렵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기술주들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가격적인 조정인 거지 여기에서 그런 수주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풀어가려면 결국 지금 서비스업에 대한 부분 우리가 메타버스에 대한 것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메타버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하려면 플랫폼이 있어줘야 돼요. 그런 플랫폼을 갖춘 기업이 카카오나 네이버 말고는 없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래도 미워도 반성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반성했어야죠. 대주주들 반성했을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를 본인들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국민들에 대한 염원을 알 거기 때문에 저는 반성했다고 보고 지금 자리에서는 한번 사보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카카오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대선도 앞에 두고 있고 네.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엔터 같은 상장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뭐 네. 사실 궁금함도 있거든요. 그 시점 지금 시점에서 또 네이버보다 카카오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염치가 있으면 상장을 지금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것도 저는 그렇죠. 사실 여기서 더 상장 얘기를 꺼내면 상자만 꺼내도 시장이 싫어할 것 같거든요. 국민들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인수설 관련된 얘기가 아직까지도 저는 흘러나오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K 컨텐츠에 대한 부분에서도 K 웹소설이나 웹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평가를 받는 시기니까 현재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유형자산에 대한 부분보다 무형자산, 고유 IP에 대한 부분으로 좀 더 접근한다면 카카오에 대한 부분도 재평가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목표가를 한 12만 원대 그리고 손절가를 하단에 7만 1천 원 정도 그렇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훈 대표님이 카카오 목표가 12만 1,000원을 주셨습니다. 강철 대표님, 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일단 외국인이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강하게 팔아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시장 안에서 좀 상승하는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좀 아이디어로 찾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한제강이라는 종목을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모멘텀은 이 회사는 이제 철근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택 건설이 일단 증가를 하면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회사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실적 부분도 일단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부라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겠죠. 경기가 무너지는데 무너지는 부분을 그냥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프라라든지 하는 부분의 투자는 향후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일단은 뭐 실적이라든지 하는 부분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주린이라면은 현금 위주로 일단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지가 몇 개월이 된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변함은 없고 그래도 매매라든지 하는 부분에 타이밍을 한번 보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한제강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8,300원, 손절가는 14,45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대한제강에 대해서 텐베거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자, 이화진 과장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오늘은 큐브 엔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엔터주요. 네, 우선 실적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작년 같은 경우 역대 사상 최고였던 실적을 아마 찍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배 정도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 일단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대략 690% 정도 지금 컨센sus 예상으로 지금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 이유가 일단 2020년 하반기에 이제 자회사인 VT큐브 재팬의 이제 화장품 유통 사업이 생각보다 작년에 좀 실적이 좀 많이 영향을 좀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말쯤 주가가 좀 급등했던 이유도 있었는데요. 일단 애니모카 브랜드와 해서 이제 블록체인 세계적인 기업과 이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게 되면서 이제 메타버스 쪽으로 산업에 진출한다고 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요. 일단 초기 자금 일단 100만 달러로 해서 일단 6대4 지분율로 일단 가지게 되는데요. 일단 40%가 일단 큐브 엔터 쪽으로 지분을 일단 나눠 갖기로 했습니다. 일단 그에 대한 이제 수익 판매 같은 경우는 이제 NFT 이제 판매 매출과 일단 2차 마켓에서 발생하는 일단 거래 수수료와 같은 이제 구성으로 일단 될 것으로 일단 보이는데요. 일단 NFT화 될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베이스 음원 그리고 아바타 그리고 스튜디오 각종 악기 등을 통해 가지고 이걸 NFT화 시켜서 일단 판매를 할 예정이고요. 일단 추가적으로 일단 메타버스 관련 플랫폼 중에서 가장 큰 회사가 일단 더 샌드박스와 관련된 플랫폼과 그리고 애니모카 브랜드 산하에 있는 플랫폼 등과 같이 협업을 하면서 좀 장기적으로 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전망으로 좀 그쪽으로 좀 진출하지 않을까 좀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1분기에 일단 NFT 판매부터 일단 사전 판매부터 시작할 예정이고 2분기부터 이제 뮤직 메타버스라고 해서 이걸 출시할 예정인데 일단 뮤직 메타버스라는 게 일단 글로벌 세계 최초로 일단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걸 P2E 게임 형태로 출시할 예정인데 일단 뮤직 메타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우리 이용자가 이게 NFT화된 이 베이스 음원 같은 경우를 구매를 하게 되면 이거를 믹싱 작업을 통해서 음원을 출시하게 하는 것을 이제 첫 번째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뮤직 오디션이나 이제 콘서트를 통해 가지고 신규 제작된 음원들을 이게 마켓플레이스에 올리게 되면 그에 대한 판매에 대한 수익을 얻게 하는 구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이 메타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한해서 뭐 이벤트나 뭐 그 댓글 달기나 평가하기 관련해서 이거를 토큰화 시킵니다. 토큰화 시켜서 이거를 리워드화 시키면 이거를 이제 현금화 가능할 수 있는 게 이게 뮤직 메타버스의 일단 수익 구조인데요. 일단 2분기쯤 오픈 예정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좀 메타버스나 게임 관련 업종들이 이제 주가들이 많이 안 좋았지만 향후 이제 2분기에 또 컴투버스가 나올 거고 그리고 뮤직 메타버스가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런 관련 업종들에 해서 한번 주가에 대한 반등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이게 만약에 2분기에 오픈하게 되게 되면 일단 대략 올해 매출로만 800에서 1000억 정도 좀 컨센을 좀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매출이 대략 720억 정도라고 예상이 된다면 50% 정도 올해 성장을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목표가는 25,000원을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가 14,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큐브엔터 목표가 2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큐브엔터를 텐백어로 가지고 오신 강북 WM센터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장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